안녕하세요. 짤토로입니다. 오늘은 영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영철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좀 별로였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일단 영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철이 입고 온 옷, 약간 회사 잠바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항공 점퍼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봤었는데, 그 입었던 옷이 발렌시아가 점퍼였어요. 그리고 신발도 발렌시아가고, 잠바가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이 입고 싶은 옷, 명품 옷 입는 거는 좋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명품을 입었으면 명품 티가 나야 되는데 명품 티가 안 난다라는 거. 결국 내가 명품을 입는 거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돈을 좀 쓸 줄 모른다. 저기에 300만 원, 몇백만 원 돈을 쓰느니 차라리 좀 다른 데 돈을 쓰면 어떨까. 뭐 저축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내실이 있는 곳에 쓴다거나 아니면 좀 티가 더 많이 나는 곳에 쓴다거나, 티도 안 나고 괜히 돈만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영철이 보면은 약간 시니컬합니다. 약간 밝은 느낌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사람이. 캐릭터 자체가 좀 어둡고 신경질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좀 짜증스럽게 되고 매력이 더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영철뿐만 아니고 시니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괴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외모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저 시니컬한 표정, 불만족스러운 표정, 심술보도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영자랑 이번에 데이트를 했는데, 영자하고 데이트할 때 차 안에서 운전하는 자세도 좀 삐딱해요. 저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운전할 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은 건방져 보인다. 그리고 말을 너무 좀 막 놓는 느낌이 있어요. 영숙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영숙하고 있을 때는 영숙이 먼저 말을 놓은 측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영자하고 있을 때 보면은 영자는 존댓말을 계속 하거든요. 영철님이라고 계속 불러주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영철은 말을 좀 많이 놓는다. 그냥 놓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하대하듯이 놓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영자는 지금 처음에는 경수가 선택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남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수그리고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남자들이 대화만 걸어주더라도, 저렇게 선택만 하더라도 약간은 기고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 어쨌든 영자가 영철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 야, 그런데 영철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외적인 게 첫 번째로 만족이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참,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라는 표현도 재미지고 독특하죠, 표현 자체가. 내가 원래 영자를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서 외적인 게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자는 또 그렇게 물어보죠. 외적인 거는 만족이 되냐고, 내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참 대화 내용이 약간 싼마이로 가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누구나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려면은 외적인 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굳이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상대방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으로써 뭔가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쁘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밥 먹었어요 라고 영철이 제스처를 취한 거, 그거를 보고서 본인한테 뭔가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자는. 그런데 그게 영숙한테 보냈던 신호였던 거고, 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순간 영철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오해 많이 사냐고. 그러니까 영철이 내가 흘리고 다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자는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때부터 이제 모르무새가 시작이 됩니다.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만 저 정도지 실제 대화를 하면서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숨 쉬듯이 나오고 있어요. 들숨 한번 하고 날숨 때 모르겠어요 한번 내뱉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영철이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를 헷갈리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자들이 좀 있는 환경에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내가 뭐 착각을 하든지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만드는데, 영철은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철은 연애할 때 간섭이나 통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통제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좀 선을 좀 넘어줬으면 좋겠다, 좀 간섭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은 관심의 표현인 거죠.
영철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좀 간섭도 하고 때로는 선을 넘기도 하고 좀 그런 거를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은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 있게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여자를 선호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영자는 완전히 반대예요. 선을 지켜야 된다. 지킬 건 지키자. 그러니까 서로 연애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 싫다고 하거든요. 수동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자가 그러면은 고분고분 말 들을 자신은 있냐고. 영철은 또 모른다고 하죠. 약간 대화가 산만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성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가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관심은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서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철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줏대가 없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끌어주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라는 남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좀 남자다운 척, 센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들이 알아서 나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리드를 한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영철이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대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영철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 여자가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영자가 그러면 일 때려치고 결혼해서 내려와서 살게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저 때려친다라는 표현도 그냥 일 그만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참 터프합니다. 영자도 말하는 게. 자, 영철이 괜찮다. 일 때려치고 와서 그냥 집에만 있어도 괜찮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면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맨날 간장 달걀맛만 먹기 싫고 그런데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맞다. 그러면은 힘들다. 영자가 그러니까 일 그만두면은 맨날 간장 달걀밥만 먹어야 되냐고. 저 얘기는 외벌이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일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으면은 내가 1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내가 주는 거에 맞춰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여자가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계란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결론은 여자가 돈을 벌면 좋겠다. 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금 영철은 본인 스스로의 그런 매력,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지만 말을 그래도 듣기 좋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영철이 모르겠어요를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모르겠어요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아는 게 없구나. 영자가 그러잖아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모르겠어. 이게 약간 추임새처럼 들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하필 또 추임새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모르겠어요라는 단어를 빼고서 그냥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은 정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대화가 뭔가 티키타카도 안 되는 느낌이고 깊게 못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영철이 말할 때 보면은. 자, 그리고 영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연인의 이성 친구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일단은 영자가 저 질문을 하는 거는 본인이 남사친, 남사친 중요하죠. 남사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남사친이 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닐까. 저 얘기를 한번 살짝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런 질문을 하는 캐릭터들은 본인이 남사친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다. 남사친 순자도 그 당시에 남사친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본인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거죠. 물어보잖아요. 단둘이 밥 먹는 거 싫으냐고. 그러니까 영철이 나보다 못생겼으면 오케이. 저 못생겼다는 기준도 뭔지 모르겠고 그냥 싫으면 싫다. 안 된다. 아니면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보다 못생겼으면 오케이. 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좀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진짜로. 그러면은 못생겼는데 돈 많은 건 괜찮고 못생겼는데 키 크고 몸 좋고 남성미 풀풀 넘치고 그래도 괜찮나? 그냥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여자친구 눈에는 그 남사친이 더 잘생겨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자친구 눈에는 남사친이 더 잘생겨 보일 수도 있다.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실실 웃어요, 영철이. 그러니까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맹해 보이고 내용 자체도 좀 별론데 그 뒤에 액션도
별로거든요. 매력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립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자가 물어보잖아요. 모든 기준이 외모냐고. 왜냐? 아까도 자기는 외모가 돼야 일단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나보다 못생긴 남사친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망했는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모르겠어요가 지금 입에 붙어가지고 영자는 이미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영자가 또 다시 물어봐요. 이성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는 건 싫으냐고. 저걸 또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남사친이랑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할 게 많다고 메시지까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까.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인 거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빼고 그거 말고는 이야기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연인 관계에서 메시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검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영자가 물어보잖아요. 결혼해서도 안 볼 거냐고. 그런데 영철이 거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결혼하면 다르지. 연애할 때는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 안 한다고. 대신 걸리지만 않으면. 저거는 상관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요. 괜히 쿨한 척 하고 싶으니까 그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나만 모르면은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거지, 무조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걸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바람 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괜히 쿨해 보이고 싶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는 쿨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이상해 보여, 이상해. 그런데 결혼은 다르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자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가 곧 결혼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의 연장선상이니. 그러니까 영철이 그건 또 맞는 것 같아. 줏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어떤 중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결론적으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영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말하는 걸 종합해서 보면은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영자가 하는 질문도 굉장히 이상하고 영철이 대답하는 거는 더 이상하고 이 환장의 콜라보예요, 진짜로. 또 영자가 어려운 질문을 또 해요. 영철님이 보기에 내 성격은 어떨 것 같냐?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냐? 영철이 한참 고민을 하죠. 잘 모르겠다고. 아니,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싫다고 했으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면 되잖아요. 그냥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게 꼭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자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연히 맞추면 좋겠죠. 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라? 지금 3일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몰라?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영자가 던진 저 질문도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물어봤을 텐데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남자라면은 모를 가능성이 크다. 얘기를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런 질문은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영자가 물어보기 전에 남자가 먼저 영자님은 좀 이러이러할 것 같다. 이런 성격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먼저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대충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억지로 물어보고 억지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대답하기도 힘들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서로의 호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답에 대한 센스도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이거를 재치 있게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냥 말을 못합니다. 아예. 모르겠어요가 저기서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자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영숙하고 영자 누구하고의 성격이 더 잘 맞냐? 자, 저거는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대답을 바라고 영자도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 질문도 그렇게 나이스한 질문은 아니다.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영숙에 대한 마음이 지금은 훨씬 더 큰데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대놓고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영자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대답에 대한 센스가 떨어지는 영철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말해야 되냐고 내가. 그리고 또 모르겠다라고. 모르겠어요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순간 영철이 조금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영자도 원하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을 한 건데 할 말이 있나 영철이. 영숙인데. 그러니까 영철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약간은 추임새 같은 거, 숨 쉬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진짜 모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회피형? 뭐 회피형일 수도 있죠. 방금 영자가 물어본 것처럼 영숙이야 나야.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영숙인데. 그러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는 뭔가 대답에 대한 센스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철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매력이 뚝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도 이제 영철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다가 편해지는 거죠. 왜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성으로서의 이제 호감도 제로가 됐고. 그래서 영자하고의 저 데이트도 굉장히 별로였는데 영숙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영숙이 광수하고의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아, 영철이 행동으로 나한테 뭔가 보여준 게 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건 영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광수의 말을 듣고 영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호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숙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영숙이 별로고 진짜 본인밖에 모르고 세대전환도 엄청나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영철이 보여준 모습은 과연 어땠나? 진짜 별로였다. 제가 봐도. 어쨌든 지금 영숙이 호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철의 태도가 굉장히 방어적이야. 왜냐? 영숙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영숙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나를 어장치는 건가? 경수하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어장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영숙을 좋아한다면은 호감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해서 얻을 게 없고 좋을 게 없다. 영숙이 한참 얘기를 하니까 영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 여기서 뭐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영숙은 뭐 금방 돌아설 거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철에 대해서 호감 표현을 한 건데 영철은 결론이 뭔데?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따로 얘기할 때도 나한테 증명을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너는 말만 했다고 나한테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보여줘. 그러니까 여자한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있는 정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영철이 하는 저 행동을 보면은 호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대화도 깊게 안 되고 게다가 뻣뻣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은 영철이 기분은 좋아졌어요. 영숙이 먼저 와서 호감 표현도 하고 말을 거니까 기분은 좋아졌는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을 100% 오픈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영숙한테 뭔가 좀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계획을 한번 짜봐라고 영숙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까지 1대1로 데이트를 하면은 확실히 결론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서도 너라고 하잖아요. 호칭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좋기는 해요. 영숙님, 영자님, 뭐 존댓말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존댓말을 해야 더 매너 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말을 저렇게 놔버리면은 사람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영철은 인터뷰에서 영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온 거는 뭔가 급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신뢰도가 없다. 결국은 경수랑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숙이 그렇게 영철한테 호감 표현을 해놓고 바로 경수하고 대화를 하러 가죠. 영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틈을 못 참고 경수를 불러내서 2시간 넘게 대화를 합니다. 정내미가 떨어지죠. 영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철의 반응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다. 사실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게 없어요. 저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뻔히 아는 상황이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변명을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는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는 같은데 영철이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영철이 그러거든요. 너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너는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영숙이 나는 너라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원래 그래. 그리고 자세도 이미 다 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끝난 걸 알고서 저렇게 붙잡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봤자 본인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화가 났고.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뭐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저기서.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를 한다. 영숙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이 잘못을 했고 영숙이 짜증나는 상황인 거는 누구나 이해하고 아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얽혀가지고 괜히 혼자 열받아서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봤자 결국 영철 본인 손해다. 본인 감정만 상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영숙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영숙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막 하는 것 같고 좀 투박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영철은 저런 것들을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시니컬하고 우울한 그런 느낌들도 강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재미가 없어요. 티키타카도 잘 안 되는 느낌이고 모르겠어요가 대화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여자들이 그렇게 뭐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영숙도 날아가고 영자도 날아가고 영철은 이제 없어요.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본인이 그 기회를 못 살렸던 거고, 결국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매력을 더 보여주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매력을 깎아먹었다. 어쨌든 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거는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되는 습관이고 말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람이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교정을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